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날씨가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 4월 말부터도 막 한여름 기온이 나타나고 그랬었는데 오늘도 날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뜨거운 감자 네, 뜨거운 감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2세대 Q7 그 중에 45 TDI 꽈트로 모델입니다. 자, 아우디 Q7 지난 3월에 국내에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이 모델은 2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에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가지고 요즘 자주 사용하게 되는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 2세대 Q7인데요. Q8도 국내에 동시에 출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 좀 이야기할 거리가 많습니다. 일단 Q7과 Q8의 관계도 상당히 뜨겁기도 하고, 거기다가 Q7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끝물 모델들을 일단 어마어마하게 할인을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할인을 하는 바람에 구입하신 분들이 기분 좋게 구입했다가 또 마음을 상하기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완전 신형이 등장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정말 예쁘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꺼려하고 계셔서 과연 이게 꺼려할 만한지 아니면 의외로 상품성이 뛰어난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5년도에 1세대가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벤츠의 M클래스나 BMW X5에 비해서 차체가 엄청 더 컸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경쟁 모델이라고 하기 조금 민망할 정도로 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동급생들 중에 머리 하나 더 큰 애, 그런 애처럼 Q7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그게 매력으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2세대로 바뀌면서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체 사이즈도 조금 줄이고 둥글둥글했던 라인들도 직선을 많이 사용하고, 거기다가 몸무게를 무려 325kg나 줄여가지고, 사실 풀체인지 하면서 한 100몇 킬로 줄였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지만 300kg가 넘게 줄인 얘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1세대가 워낙 크기도 했으니까 그럴 여유가 있긴 했겠죠. 그렇게 해서 2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1세대랑은 완전 다른 분위기로 섹시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뀔 때 텀도 좀 길었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도 좀 상당한 텀을 두고 등장을 했습니다. 네,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사이즈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2세대 Q7은 그래도 역시 X5나 GLE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일단 길이가 5m가 넘죠. 그러다 보니까 휠베이스도 조금, 길이도 조금 약간은 더 큰, 여전히 큰 사이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핵심은 디자인의 변화죠. 자, 이번에 Q8도 같이 출시가 됐는데요. Q8은 Q7의 쿠페형 모델이죠. 그러니까 X5와 X6의 개념인데 X6만큼 본격적으로 이렇게 자르진 않았지만, 와, Q8 디자인 장난 아니게 멋있죠. 자, 근데 이번 Q7도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앞모습을 많이 바꿨습니다. 일단 그릴 자체가, 우와, 이게 최근에 A6, A7, A8에서 봤던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와, 얘는 진짜 Q8 느낌을 많이 살려가지고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여기 라이트도 여기도 이렇게 한번 각을 살짝 준 점, 이런 점들도 예쁘고, 중간에 여기 LED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주간주행등이랑 방향지시등을 같이 겸하는데, 요번에는 이 차에는 그 세레모니가 그렇게 많이 심하게 들어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레모니는 비교적 심플하게 들어있는데 디자인은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레이저 라이트 없이 매트릭스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트릭스 LED는 아우디가 붙인 명칭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여러 개의 LED가 전방을 상향등으로 비추고 있다가 앞에 차가 등장하든지 사람이 등장하면 그 부분만 라이트를 꺼서 가려주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길은 밝게 보여주는 그 기능이 이제 아우디가 매트릭스 LED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뭐 웬만하면 그 기능을 그냥 다 매트릭스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매트릭스 LED에는 선구자였던 거죠. 자, 여기도 지금 양쪽에 레이더와 라이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 디자인이 멋지네. 여기는 구멍이 옆으로 뚫려 있진 않네요. 안쪽에 라지에이터 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도 이 가드도 이렇게 적용을 해 놓아 가지고 뭐 약간 오프로드로 들어가더라도 이게 접근각도 잘 나오면서 상처를 덜 받도록 잘 해 놨네요. 와, 야, 진짜 앞모습은 진짜 잘 나왔어요. 이게 Q7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뭐 옆모습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 출시된 모델이 기본형 하나하고 그리고 프리미엄하고 이렇게 두 가지 45TDI 꽈트로는 똑같은데 이제 사양에 따라서 기본형과 프리미엄으로 나누어서 출시가 됐는데요. 프리미엄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S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도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살아있죠. 휠은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컨티넨탈의 콘티 스포트 콘택트 5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285-45R20 사이즈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컴포트 버전에는 19인치가 적용되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 시승을 해보니까 승차감이 조금은 단단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19인치 휠 타이어를 선택하시는 것도 승차감 면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긴 할 텐데 요건 아무래도 좀 이게 자세가 또 중요한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20인치 휠 타이어를 적용했습니다. 자, 옆모습은 직선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지난번 뭐 페이스리프트 전부터 이렇게 적용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프리미엄 트림에는 소프트 클로징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 멋집니다. 이게 컴포트에는 없고요. 프리미엄에만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1세대 Q7의 느낌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다이어트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느낌이 조금 남아있고, 특히나 여기 트렁크 리드가 이렇게 갈라지는 이 모습에서 1세대 느낌이 좀 많이 살아있죠. 자, 그리고 뒷모습도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훨씬 더 예쁘죠. LED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Q7은 디자인은 훨씬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아우디의 트렌드를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진짜 이 정도면 와, 거의 뭐 풀체인지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페이크예요. 짠. 오, 이거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이거. 와, 이건 뭐지? 이거를 여기서 들어 올릴 수는 없고, 안쪽에 가이드가, 오, 그렇구나. 안에 가이드가 움직이는군요.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전동으로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닫으면 자동으로 이게 쫙 내려오고, 이제 내려온다. 이제는, 조금 늦게 내려오는구나. 그리고 이걸 열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자상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자상하게 해놨네요. 자, 그러면 트렁크 공간은 뭐 상당히 반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프리미엄 트림은 7인승이고요. 그리고 컴포트, 기본형은 5인승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차는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앞쪽에 3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이게 원터치는 아니군요.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짠! 야, 이거 장애물이 있으니까 오다가 다시 돌아가는구나. 이야, 똑똑한데. 결국은 이게 3열을 세우려면 이 스크린을 떼야 된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 스크린을 떼내고 3열도 세워보죠. 뭐. 짠. 이게 원터치면 좋을 텐데 원터치까지는 아니네요. 그럼 닫을 때는 이것도 그냥은 안 되고 닫을 때 이걸 헤드레스트를 먼저 눕히고 나서 닫아야 되는구나. 두 개를 같이 누르면.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두 개만 눕혀 보겠습니다. 이거 5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도 보니까 그때도 누웠더라고요. 짠! 우와, 이거는 7인승으로 시트가 다 분리되어 있는데도 눕히니까 진짜 반듯하네요. 엄청 반듯하다. 뭐 당연히 누우면
뭐 발 길이 충분하고요. 여기 높이는 천정은 많이 낮네요. 이게 바닥도 조금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정은 이게 어떤 위치에서도 머리를 여기는 그 선루프의 스크린이 이게 패브릭이어 가지고 거기는 머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앉아서 머리를 세울 수 있는 높이는 안 되는군요. 그래도 상당히 반듯하게 2열과 3열을 눕히면 반듯한 트렁크 공간이 나옵니다. 자, 차체가 워낙 큰 만큼 2열 공간은 진짜 넉넉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여유가 있죠. 저는 키는 180이고요. 지금 요게 앞에 제가 아까 운전해 온 상태로 그대로 지금 세팅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트가 상당히 많이 뒤로 와 있는 편인데도 이 정도면 2열은 진짜 상당히 여유가 있죠. 이게 슬라이드가 되거든요. 요게 좀 최대한 앞으로 당겼는데 이제 3열을 위해서 2열을 최대한 당기더라도 앞에 공간이 이 정도 여유는 있다는 거죠. 등받이는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등받이가 누워지네요.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리고 2열에도 독립적으로 좌우의 에어컨이 조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온도를 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3열도 앉아보죠. 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바로 접히고요. 눌러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여기서도 3열 시트를 이렇게 펴거나 접거나 전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잘 해놨네. 자, 그럼 한번 타볼게요. 무릎이 지금 딱 닿을락 말락 하는 정도거든요. 3열 공간은 좀 비좁긴 하네요. 짠. 우와, 다 덮어놨네. 자, 지금 이게 아우디 Q7 45 TDI 꽈트로거든요. 여기에는 V6 3.0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됐는데요. 최고 출력이 231마력, 최대 토크가 50.98kgm인데 요게 이제 6기통 3.0이 출력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231마력짜리가 있고 286마력짜리가 있는데 국내에는 231마력짜리만 들어온 거죠. 이게 조금 이번 Q7에서 아쉬운 점, 첫 번째가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출력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로백이 지금 7.3초인데요. 요게 프리미엄 트림은 7.3초고요. 그리고 기본형은 7.1초예요. 같은 3.0, 231마력 똑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프리미엄 트림은 중량이 조금 더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0.2초 정도의 가속력 손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7.1초, 7.3초 요 정도긴 하지만 이러면 이제 45 TDI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또 웃긴 게 최대 토크가 이게 50.98이에요. 약 51이잖아. 근데 이걸 51이라고 안 하고 50.98이라고 굳이 그렇게 표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반올림하면 51이라고 하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A7 55TFSI 같은 경우에는 50.99 그리고 A8 같은 경우에는 51, 50.99, 50.98 이런 것들이 지금 다양하게 아우디에서 발표를 굉장히 특이하게 해놨습니다. 자, 지금 이 차는 MLB 에보 플랫폼이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아렉이랑 또 벤테이가랑 우루스랑 같은 형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벤테이가는 너무 높고 우루스도 또 너무 높고 그런 반면에 투아렉은 사실 뭐 가성비가 정말 좋긴 하지만 그 차는 또 폭스바겐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아우디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벤테이가나 우루스만큼 너무 거창하지 않은 그런 딱 적당한 모델이 Q7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카이엔도 그렇죠. 카이엔도 같은 플랫폼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카이엔이나 우루스 뭐 이런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조금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이 Q7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 Q7 45 TDI는 6기통 3.0인 만큼 엔진은 상당히 부드럽고 매끈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최고 출력이 286마력짜리가 아니고 231마력짜리인 만큼 뭐 힘 자체가 그렇게 강할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제로백이 7초대를 끊어준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 큰 덩치에서 7초대면 뭐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분명히 아니긴 하거든요. 이게 6초대를 충분히 끊을 수 있는 286마력짜리가 있는데 이게 241마력이라는 점이 조금 아쉬울 뿐이지,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힘 자체는 뭐 상당히 넉넉합니다. 지금 뭐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죠. 사실 제로백 7초대에 들어가는 차를 힘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가볍게 산길을 한번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느꼈던 게 하체가 상당히 단단합니다. 지금 이 차에는 그 에어 서스펜션도 적용되어 있지 않고 또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포츠 모드가 된다고 해서 더 단단해지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단단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요철을 통과할 때 이게 막 거칠게 들어오는 느낌도 사실 아니거든요. 뭐 교묘하게 살짝 그 거친 부분을 살짝 가려주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많이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만큼 산길에서 주행을 해보면 나름 탄탄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바꾸고요. 기어 레버, 기어도 이제 스포츠 모드가 됐죠. 일단은 이 상태에서 그냥 밀어붙이면, 오우, 야, 일단 힘이 뭐 이 정도면 가속이 좋죠. 근데 이제 확실히 확 밀어주면서 치고 나가는 그런 정도의 맛은 없긴 없는데, 일단 뭐 산길을 빠르게 주행하는 개념으로 탄다고 하면 충분히 강력합니다. 자, 그러면 시프트 패들도 써서 한번 주행을 해보죠. 롤이 살짝 있는데 확실히 차 덩치를 생각하면 롤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오, 이거 봐요. 롤이 별로 크지 않죠. 오, 야, 그래도 미니까 살짝 슬립 일어날 만큼은 밀어주네요. 아, 근데 그립도 상당히 좋고, 오. 와, 가속 방지턱 넘는 실력도 상당히 좋은데요. 야, 일단 그립이 좋고, 이게 꽈트로 시스템이 앞뒤 구동력을 기본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상당히 좋네요. 확실히 앞쪽에도 그립이 잘 살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큰 덩치랑 힘이 231마력이라는 걸 감안하면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도, 응답성도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야, 재밌네 이거. 야, 진짜 큰 덩치가 큰 거 치고는 이 정도면 진짜 재밌네요.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서 아무래도 이제 오프로드에 들어가는 데도 조금 한계가 있고, 또 승차감 면에서도 약간 좀 단단한 감이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런 만큼 이 차의 성격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쫀득하게 혜영 기사한테 배웠나 보다. 쫀득하게 네, 약간 쫀득하게 그립을 유지하면서 가볍게 와인딩을 타기에 딱 괜찮을 만큼의 세팅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이 정도면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립도 비교적 잘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롤이 조금 있긴 한데 과하지 않아서 허둥대는 느낌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주행을 잘 해주네요. 무엇보다 이제 그 꽈트로의 역할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66km에서 과속 방지턱을 넘었는데 야, 실력이 진짜 좋다. 네, 인테리어는 최근에 우리가 계속 봐왔던 A6, A8 그리고 A7까지 봐왔던 그 느낌이랑 상당히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2단으로 되어 있는 모니터, 그 다음에 완전 디지털 디스플레이, 이쪽에 여기 꽈트로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들까지 지금 상당히 많이 닮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페이스리프트라는 거죠. 이전 모델은 여기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과거의 그 아날로그 방식 그대로였었는데, 페이스리프트인데 실내를 완전 최신 버전으로 확 바꾼 거죠. 진짜 이 정도면 진짜 거의 풀체인지급이라고, 외관 못지않게 실내가
더 많이 풀체인지급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저번에 A6 처음 들어왔을 때 보면서 와 완전히 바뀌었어 했을 때랑 똑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위에도 디스플레이, 여기도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보시면 요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눌러 보시면 이게 햅틱이어서 딸깍 눌러야 움직이거든요. 딸깍 눌러야 반응을 하긴 하는데, 살짝 터치를 하면 여기 뭔가 모션이, 그래픽에 모션이 생겨요. 여기 뭐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래픽에 모션이 생기는 거 상당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잘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는 내비게이션에 들어가 보면 이 내비게이션에서 설정, 지도를, 위성 지도를 쓸 수 있어요. 우와, 위성 지도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짠! 야, 이거 지금 이게 위성에서 본 사진이죠. 위성 사진이잖아요. 위성 사진을 지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요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주행할 때 보면 약간 위에서 하늘 위에서 날아가면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 독일에 가서 투아렉 시승할 때, 와, 그거 진짜 정말 느낌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하늘 위에 약간 뭐 제트기 이런 거 말고 경비행기 같은 거 타고 하늘 위로 이렇게 싹 날아가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멋있는 느낌이었었는데, 이게 투아렉에서 국내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구글 맵은 아니고 아우디에서 확보한 위성지도이긴 하대요. 그래서 구글 맵은 적용이 안 되지만 위성지도가 적용되어 있어서 요거 상당히 색다른 느낌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 지도의 해상도가 지난번 독일에서 봤던 그 구글 맵보다는 해상도가 조금 떨어져요. 지난번 독일에서 봤던 그 구글 맵은 와, 이거 진짜 해상도도 좋고 진짜 막 와, 하늘에서 날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요건 해상도가 조금 낮아서, 모니터 해상도가 낮은 게 아니라 지도 해상도가 조금 낮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저라면 내비게이션을 아마 계속 이걸 틀고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아래쪽에는 에어컨 듀얼이고요. 뒤쪽에도 듀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온도를 이렇게 해서 온도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드르륵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온도 조절이 된다는 것. 일단 바람 세기도 드르륵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람 방향도 이렇게 눌러서 선택을 할 수 있고, 통풍 시트, 그 다음에 히팅 시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 레버도 이게 지금 최근에 계속 같은 디자인의 기어 레버를 쓰고 있는데, 요거 느낌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D에 들어가지고 한 번 더 당기면 S, 한 번 더 당기면 D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밀면 수동 모드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기어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딱 자동으로 이렇게 딱 넘어온다는 거,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재밌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고, 가끔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는 스티어링 휠을 양손으로 잡는 게 원칙이지만, 아무래도 뭐 장거리를 이동한다든가 할 경우에 가끔 손을 이렇게 내려놓고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여기 손 얹기도 굉장히 좋아요. 요거 느낌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뭐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것처럼 여기 뷰를 누르면 이 게이지는 조그맣게 줄어들고, 뒤에 배경, 와, 지도가 큼지막하게 들어가죠. 물론 이제 지도가 아니고 전화나 또 뭐 연비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선택을 해 보시면요, 오프로드,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개별 설정되어 있는데, 개별 설정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 서스펜션은 조정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행은 엔진 변속기, 그리고 스티어링은 이 스티어링의 무게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승차감이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승차감보다는 뭐 그냥 일반적인 컴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다이나믹과 자동, 승차감,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까지 있습니다.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오프로드 누르면 자동으로 조금 올라가고 또 수동으로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에어 서스펜션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트는 상당히 좀 편해요. 어깨도 상당히 여유 있게
잡아주는 스타일이고요. 가죽 질감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거 다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GLE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기능들이 좀 빠져가지고 초반에 아쉽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반자율 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하는 기능, 통풍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 뭐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에어 서스펜션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네, 사실 이 차는 도시가 더 잘 어울리긴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또 Q7인데다가 아우디에 꽈트로가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라도 뭐 모래밭 정도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오프로드 모드로 바꾸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도 모래가 상당히 깊이 있어가지고, 오샷, 와차, 오우. 그렇죠. 이 정도 모래는 뭐, 가볍게, 오우. 너무 가벼운데. 페이스리프트 하기 전 모델에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모델의 경우에 그게 기본 최저 지상고가 180 정도 되고, 거기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 한 65mm 정도까지 최대로 더 올라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제가 볼 때 한 200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모래가 상당히 깊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보면, 이 정도는 뭐 너무나 거뜬하게 그냥 넘어 다닐 수 있네요. 이게 아마 꽤 깊은,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모래밭도 웬만큼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속도 줄였다가 잘못하면 갇히거든요. 갇히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 잘 넘어오네요. 여기서 아주 천천히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서 엑셀을 밟으면 이 정도는 너무 부드럽네요. 그러면 저쪽에 좀 높은 언덕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언덕도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여기가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서 언덕 자체가 다 모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천천히 올라가 가지고는 저기를 절대 통과할 수가 없고, 약간은 속도를 내야만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속도를 조금만 내 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엑셀을 밟아 줘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너무 쉽게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진짜 잘 올라오네요. 이번에는 이게 중간에는 엑셀을 더 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도움 닫기를 거의 하지 않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엑셀을 밟아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면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엑셀을 안 밟고요. 자, 여기서부터 엑셀을 밟겠습니다. 오우, 야, 뭐야, 이렇게 올라와 버려? 그래도 속도가 빠른 건가? 다시. 못 올라가는 꼴을 봐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건지. 자, 당연히 HDC 적용되어 있고요. 한 번만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속도를 조금 더 덜 내고, 오케이, 이 정도 속도. 우와,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게 실화야, 이게? 이걸 이 속도로 올라온다고? 이거 진짜 솔직히 내심 기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꽈트로거든요. 이게 꽈트로가 보통 일반 사륜하고 분명히 뭔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옆에 다시 이번엔 조금 더 높은데 다른 길로, 저기는 중간에 배가 살짝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속도를 조금 더 줄여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이 속도로 가면, 그죠? 여기서 걸리거든요. 그냥 올라오잖아, 봐. 올라온다니까, 이거. 대박. 이 뭐지? 여기 이렇게 오면요, 분명히 지금까지 안 걸린 차가 그 GLE가 하나 있었는데, GLE는 일단 에어 서스펜션으로 있어서 차고를 높였죠. 그리고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차고를 높인 상태에서도 끝부분에 거의 잠길 것 같아서 막 엑셀을 밟으면서 핸들 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올라가 버리는데? 이상하다. 경사가 또 낮은 건가? 지금 경사가 더 낮아지긴 했어요. 야, 이거 신기하네. 뭐 어쨌거나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보고, 지금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확실하게 배 닿을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올라가겠는데, 지금은 약간 배가 닿을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골이 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그냥, 어차피 간단한 테스트니까 간단하게 한 번만 더 해보고.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엑셀을 지금 여기서 빠졌죠. 지금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그냥 올라오죠. 이야, 와, 대박. 작동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일단 일반적으로 그 꽈트로랑 전자식 사륜 구동은 분명히 이제 구동 배분하는 방식이 다르죠. 꽈트로는 사륜, 기계식 사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차이만으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는 진짜 잘 모르겠네. 와, 일단 저 진짜 궁금했어요. 꽈트로가 여기에 오면 그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눈밭에 갔을 때 뭐 벤츠나 BMW 같은 사륜차들, 그 다음에 아우디 차들이 탈출하는 거 보면 확실하게 꽈트로가 성능이 더 좋은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워낙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궁금했던 게, 얘가 에어 서스펜션도 없는데 저 모래 언덕을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을까 과연. 근데 올라가지네. 와, 이거 뭐지? 저는 일단 오늘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에어 서스펜션 있으면 조금 더 과격한 것도 해볼 텐데, 지금 뭐 휠도 20인치기도 하고 또 에어 서스펜션도 없고 하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겠지만, 이거 겨울에 진짜 제대로 눈밭에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정말 고운 모래가 있는 백사장에 가서 빠지는 차와 빠지지 않는 차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대박. 이야, 꽈트로 명불허전. 이야, 진짜 여기서 그 말이 확실하게 나오네요. 명불허전. 와, 꽈트로 대단하다. 네, 그리고 고속에서의 주행 안정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뭐 벤츠, BMW, 아우디가 다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번 이 Q7 같은 경우도 휠베이스도 워낙 여유가 있고 하다 보니까 고속에서 속도를 조금 높이더라도 안정성 면에서는 뭐 탁월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음 부분도 뭐 이 정도면 비교적 상당히 소음도 잘 잡아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전체적으로 이 Q7의 상품성은 뭐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편이죠. 분명히. 그렇긴 한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죠. 가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장비,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출력이 268마력짜리가 아니고 231마력짜리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죠. 자, 프리미엄 트림은 가격이 9,662만 원이고 또 기본형은 9,1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기본 트림의 경쟁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지금 이게 이쪽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빠지죠. 그리고 20인치 휠 대신 19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19인치 휠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의 현재 승차감을 고려하면, 그리고 탁월한 이번 시승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그 탁월한 오프로드 주행 감각,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19인치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무슨 뭐 힘이라든가 사륜 구동이라든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풍 시트, 뭐 이런 부분들까지, 썬루프까지도 다 기본형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기본형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우디 Q7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 기대하시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Q7이라는 모델이 이게 럭셔리 SUV잖아요. 그런데 이제 벤츠나 BMW와는 다르게 아우디를 특별히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Q7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결정적으로 좀 많이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부분 이제 Q8인 거죠. Q8은 진짜 디자인도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X6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진짜 어색했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져 가죠. 그리고 GLE 쿠페는 제가 봤을 땐 지금도 여전히, 물론 이제 그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분명히 알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그 디자인은 조금 어색한 점이 아직도 있고, 그런 거 감안하면 Q8은 디자인 진짜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Q8을 바라보고 계실 거고, 실제로 Q8 지금 뭐 대기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Q7을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이제 Q8인 상황인데, 근데 또 Q8이랑 Q7은 분명히 또 차이가 있긴 하니까 가격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또 Q7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분들은 직접 Q7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연 내게 적합한가, 그리고 또 이미 할인도 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뭐 나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반자율 주행도 잘 갖춰져 있어 가지고요. 이건 뭐 최근에 아우디 모델들에서 계속 확인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세팅을 하고, 또 속도를 세팅을 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 기능이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잘 돼 있고, 다만 오디오가 지금 기본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사실 아우디 하면 뱅앤올룹센 이렇게 딱 떠오르는 공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트림 자체가 지금 45TDI잖아요. 그리고 55TFSI 이런 모델도 곧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S7 아니지 SQ7 그리고 RSQ7 이런 모델들까지도 있으니까, 야, 이게 RSQ7 지금 많은 분들이 RSQ7이 나오면 이거는 아우디의 우루스다 이렇게 지금 기대들을 하고 계시죠. 물론 이제 또 Q8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성능에 대한 갈증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차는 아무래도 Q7 중에서 그래도 조금은 엔트리 모델이다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디오는 아우디 기본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음악을 간단하게 들어보면, 널 사랑하지 않으면 뭐야? 요즘은 기본 오디오들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제가 이거 들으면서 약간 음색을 손을 봤습니다. 저음 고음 부분, 이게 저음 고음 딱 그거 맞추는 거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손을 보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이 트림 자체가 아주 최고 프리미엄 트림은 아니니까 뭐 감안해서 평상시에 무난하게 듣기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확실히 전체적으로 음색이나 또는 뭐 그 볼륨감이나 그냥 무난합니다. 근데 아주 볼륨감이 풍성하고 막 기름진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어서 우와 이런 느낌으로 음악을 들을 수는 없는데, 그냥 평상시에 무난하게 듣고 다니기에는 뭐 이 정도만 하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2세대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아우디 Q7 45TDI 꽈트로 프리미엄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뭐 아니나 다를까 아우디가 잘 차려놓은 밥상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시승을 통해서 확인했던 그 꽈트로의 놀라운, 이건 확인을 한번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래 언덕을 제가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 봤지만 지금까지 도전했던 차들 중에서 가장 매끄럽게 부드럽게 올라가주는 실력, 그 부분은 분명히 그 꽈트로가 가지는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불허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꽈트로의 장점이 있다는 점, 그렇게 보면 분명히 아우디 Q7이 분명히 매력이 있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GLE랑 X5랑 다른 분명히 매력이 있긴 하거든요. 자, 이 가격에 대한 부분 어떻게 좀 잘 고민들을 하셔가지고, 아,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아우디 코리아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워낙 오래 기간 동안 이제 공백을 거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고객들한테 좀 더 안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뭐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고객들도 계시긴 하니까 고객분들께서 잘 한번 판단을 하셔가지고 Q7도 또 분명히 매력이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Q8을 포함해서 X5, 곧 X7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이거 왜 이렇게 자꾸 SUV를 SUV가 좀 좋아지는 시대이긴 하죠. 자, 네, 저는 다음에 다른 모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모터리언입니다.